안녕하세요. 드디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 그 후 아하수에로 왕은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디가 한 일과 와스디에 대해 취한 조치를 기억했습니다. 그 후라는 말은 3년여의 시간 간격이 존재합니다. 그 사이에는 그리스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잔치를 베푼 뒤 살라미스 전투, 미칼레 전투에 참전하여 대패한 아하수에로 왕은 궁으로 돌아와 시리에 잠겨 향락에 빠져 있을 때 와스디를 기억합니다. 와스디를 폐위한 자신의 처사를 후회하기 시작했고, 이에 위기감을 느낀 대신들은 새로운 왕후 간택에 청을 올린 것입니다. 분노가 가라앉다라는 표현은 홍수가 점점 가라앉다 할 때와 동일한 동사입니다. 물이 점점 수위가 낮아지는 이미지를 떠오르게 합니다. 2절, 왕을 섬기는 젊은이들이 말했습니다. 왕을 위해 젊고 아름다운 처녀들을 찾아보십시오. 젊은이들이란 왕의 개인적인 시종들을 의미합니다. 개인적으로 왕과 돈독한 친분을 유지하며 왕을 가장 오랫동안 접할 수 있고, 아울러 왕의 고민과 고통을 가까이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이들이 개인적인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 아마 와스디의 폐위를 청했던 7 귀족 등 중신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청했을 것입니다. 역사 문헌에서 왕의 개인 사환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들은 한 손에는 향수를, 또 다른 손에는 수건을 들고 항상 대기하며 왕의 부름에 응했던 것으로 보도됩니다. 3절, 왕께서는 왕국의 모든 지방에 관리를 임명하시고 젊고 아름다운 소녀들을 모두 수산궁의 후궁으로 모이게 해 여자들을 관리하는 왕의 넷이 해계의 관리 아래 두시고 그녀들을 가꿀 여성용 미용품을 주셔서 아름답게 가꾸게 하십시오. 모든 지방에 관리까지 임명하는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당시 부모들이 자신의 딸을 왕궁으로 보내지 않기 위해 숨길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발된 여인들 모두는 최종적으로 왕비로 간택되지 못할 경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평생 혼인하지 못한 채 왕궁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4절, 그러고 나서 왕께서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소녀를 와스디를 대신해 왕비로 세우십시오. 왕은 이 조언을 흡족히 여기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페르시아 왕은 반드시 페르시아 여자와 결혼해야만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왕후 또한 반드시 그 당시 페르시아의 실권이며 최고의 귀족 가문이었던 7대 가문의 처녀들 중에서 선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신하들은 새로운 왕후를 선발하는 데 있어 이런 전통과 규례를 파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5절, 그때 수산 왕궁에 한 유다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모르드게였고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기스의 증손이며 시므이의 손자이며 야일의 아들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실제 인물이었는가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1904년에 한 서판이 발견되었고 그것에 마르두카라는 인물이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로서 크세르크세스 왕 재위 기간 중에 활동했던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발견된 30개 이상의 고대 문헌에도 마르두카란 인물이 발견됩니다. 모르드게를 소개하며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에스더서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서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흩어진 유다인들이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애환을 그리고 있습니다. 기스는 사울 왕의 아버지로서 저자는 간접적으로 모르드게와 사울의 관계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후에 하만을 아각 사람이라고 소개한 것과 대칭을 이룹니다. 아각은 아말렉 왕으로 사울과 전쟁을 치른 원수지간이죠. 그를 죽이는 데 실패한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계기를 만든 자입니다. 조상 때의 원수 관계가 후대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시므이는 사울을 추종해서 다윗을 모욕한 인물입니다. 6절, 기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올 때 함께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모르드게를 주어로 하고 있지만 여호야긴과 함께 잡혀온 사람을 기스 혹은 모르드게의 가문으로 보는 것이 연대상 맞습니다.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올 때 함께 포로로 잡혀온 자들은 주로 상류층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모르드게의 신분이 천한 자가 아닌 귀족 계급에 속한 자임을 보여줍니다. 한글로는 잡아오다, 잡혀오다가 2번 나오지만 원어로는 4번이나 나와서 그만큼 포로 생활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방 땅에서 어떠한 출세를 하든
그들은 결국 포로로 와서 이방 땅에 정착한 힘없는 처지에 있는 사회적 소수자요, 약자이며 페르시아 왕국에서 얼마든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자들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7절, 모르드게에는 하다사 곧 에스더라는 사촌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가 없어서 모르드게가 기르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부모가 죽자 모르드게가 그녀를 자기 딸로 삼았습니다. 에스더의 이름만 두 가지로 소개하는 것은 그녀가 처해 있는 두 세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답고 사랑스럽다는 것은 신하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제시한 비슷한 용어들을 사용해서 에스더가 그런 평가 기준에 맞는 자인 것을 보여줍니다. 8절, 왕의 명령과 칙령이 공포되자 많은 소녀들이 수산왕궁으로 불려들어가 헤게의 관리 아래 있게 됐습니다.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 여성들을 관리하는 헤게에게 맡겨졌습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때 모집된 처녀들의 수는 400명이었습니다. 여기 나온 동사들은 모두 수동태입니다. 많은 소녀들이 모두 징집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수동형의 의미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에스더의 운명이 결정지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갔어야만 하는 운명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포로기 이후 선민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부각시키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 중요한 사건 가운데 이방인과의 통혼 금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르드게는 자진해서 에스더를 왕후 후보로 보냈을 리 없고 강제에 의해 끌려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9절, 헤게는 에스더가 마음에 쏙 들어 특별한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헤게는 에스더에게 신속히 미용품과 특별한 음식을 주었고 왕궁에서 뽑힌 7명의 하녀들을 붙여 후궁의 가장 좋은 곳으로 옮겨주었습니다. 한글로는 헤게가 능동적으로 에스더가 마음에 든 것 같지만 원어를 보면 에스더가 헤게를 기쁘게 했다는 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녀가 왕궁에 끌려온 것은 그녀의 의지가 아니었지만 그곳에서의 운명은 그녀 스스로가 개척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용품과 음식을 신속히 주었다는 것은 헤게가 왕후 후보들에 대한 12개월 동안의 정결 기간을 감소시킬 수는 없어도 그 기간의 시작 시기는 헤게의 의지에 의해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후궁의 가장 좋은 곳이란 일반 후궁들이 머물던 장소가 아닌 왕에게 자주 불려간 자들이 거한 처소를 말할 것입니다. 헤게가 보여준 은혜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많이 쓰인 단어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이 단어는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에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최선을 다하고 인정받은 것처럼 에스더도 그녀가 끌려간 곳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해야 합니다. 에스더가 이방 왕의 왕궁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을지라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때 마침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